마셜 맥루어는 미디어라는 게 인간의 모든 확장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의복 역시 하나의 확장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복은 신체 외면보다 직접적인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옷을 왜 입죠? 일단 이유를 따져보면 첫 번째가 열을 이렇게 제어해주고 내가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위한 첫 번째 열 제어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아를 옷을 입음으로써 자아를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의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복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었는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개략적인 것을 보면 일단 유럽에서는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소비자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시각적인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촉각적이고 참가적이고 그런 거에 가치를 좀 더 두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유럽의 의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18세기 말에 이제 소비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궁중 의상 되게 화려하고 시각적인 거를 처음에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이렇게 소비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잠깐만 이렇게 자 위에 그림은요 혁명군들이 입던 옷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바지통이 평평하잖아요. 제 과 언니가 의상학과인데 물어봤어요. 이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판탈롱이래요. 그리고 자 귀족이 입던 걸 보니까 되게 스키니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퀼러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이 처음엔 이렇게 얄쌍한 옷을 입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보병들이 입는 저런 스타일로 이제 바뀌어져 갔다라고 맥루언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문자 시대 도래 이후에 이런 것들 경기가 좀 흐릿흐릿해졌단 말이에요. 여기 예로 든 게 이게 컴퓨터 회사의 최근 광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가 딱 나와 있어요. 왜 KV는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인터넷 뒤져봐도 사진이나 정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KV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컴퓨터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근데 이 KV는 러시아의 그 정권을 잡고 있던 권력 정치가였어요. 후르시초프네요. 후르시초프라는 이 정치가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이렇게 비꼰 거예요. 옷을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를 의상으로서 보여주는 그 비언어적인 어떤 선언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의복에 대해서 계속 송가설하고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학은 송가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어가 서툴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느 날 미국에서는 의복에서도 혁명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미국 여성들의 옷과 헤어스타일은 시가적 정면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보여지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손들어 만져지고 탈을 칠 수 있는 존재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시가 소비 가지를 향해 막연히 달려가고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의복, 초고 등에서 새롭게 발견된 초가적인 공간들 속을 높이고 있습니다. 피키니와 스킨 다이빙 시대에 우리는 피부의 성을 토사적인 공간이자 세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노트는 덜 조상적인 사회의 촉가적
가치들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버린 시가족 문화에는 외설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대부분의 상스러운 단어들을 강렬하게 초가적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그것들을 시자적인 인간들에게는 비소하고 혼란적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그 캉캉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는 시가적인 소비까지를 향할 막연히 달력하고 그 있는 러시아 문화 속에서 외설적인 자극을 느낄 국회했을 것이라 조정되었습니다. 감각을 압도하는 마음은 참고한 문자 뭔가를 가져온 사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문자 문화 등을 통해서 일량적인 시자적 공간 속에 집어넣어두었던 속계기가 지나고 이제 전기 시대가 시작합니다. 전기 시대는 우리를 모든 벽비로 생활하고 숨쉬고 드는 세계로 물어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시대는 음악, 시, 회화, 건조 등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제 부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는 노보디 알파라도시 초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들 한국어 잘하는데. But I will explain it in English because I would like to apologize because it's better for me to understand it. It was a complicated book. So yes, I'm gonna try to explain it in a simple way to you to understand. Yes, so I would like to explain about the housing. What is the housing? If we think that the clothes are an extension of our body, we can think that housing is also the same thing. It's a collective means of achievements of the same and end for the family or the groups. So housing as a shelter is an extension of our bodily heat control mechanism. Cities are an even further extension of bodily organs to accommodate to the needs of larger groups. Now I would like to do a differences between the civilized man and the tribal man. The tribal man are the indigenous native people who live in America and other people. And then, yes, the literate men, they tend to be restrict and to enclose a space. That means that they used to they divide spaces. But in the other hand, the tribal man had freely extends the form of his body to include the universe. That means that they used to be not separate things, not separate space. They used to be everything, have everything together in a big space. Yes, as I said before, housing as an image of body and universe. So what kind of structure have the Indian religious mind? That they think that human body is ritually related to the cosmic image in the universe and the body. So that means that everything is united into the form of the house, so as you can see here. And so the housing image of the body is the universe, is an image of the universe and the body, everything completely together. But the literal man, they don't have cosmic patterns. So he prefers to be separate, he prefers to be in compartment spaces, and also rather than the open cosmos as a private man. So they begin to lose the tribal man's obsession with cosmic orders and ritual, as I said before, as recurrent in the physical organs and their social extensions. Did you understand? Yes. The main point is that the tribal man, they used to have everything together in a big space, but the literal men, they don't used to think about the cosmic image and the body.
they don't think that the house are an extension of the body. That's my point. And now my partner, he will continue explaining about housing. 자, 한국어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원형집에서 주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정방형 집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원형 주거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은 이걸로 천막 등을 가리키고, 정방형 주거는 이렇게 건축물들을 가리킵니다. 원형 주거는 시각적이고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방형 주거는 시각적이고 폐쇄된 공간입니다. 이는 곧 원형 주거는 유목민들의 주거를 가리키고, 정방형 주거는 정착민들의 주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 주택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발표했듯이 영어로 발표를 했었는데, 주택의 주된 기능은 인간 체온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일본은 직접적으로 체온 유지에 관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에 비해 근본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주택은 의복과 달리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적으로 인간 체온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의복과 달리 주택은 축적된 열과 에너지를 사회와 집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스키모의 사례가 있는데요. 에스키모는 이걸로를 통해서 영하 50도의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전기 기술은 주택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전기 기술을 이용한 주된 기능은 조명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조명은 방과 실내와 실외, 지상과 지하의 구분을 없앴고, 엘리베이터는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기술에 가려진 또 하나의 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열 기술입니다. 가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생활 공간을 넓혔고, 유리와 거울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명은 유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곧 유리의 역사는 주거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 역시 우리 감각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손민재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부분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손민재라고 하고요. 네, 저희 먼저 주택은 맥론은 주택은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을 통해서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 유형을 형성하고 재조정시키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네, 저희 폰트가 이쁜 거였는데 깨져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화된 조명과 아까 전에서 말했듯이 가열 기법은 고가 주택이라는 미디어의 기본 원리에 새로운 유연성과 전망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다양화된 조명 가열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불의 등장 부분인데요. 전기불이 그 당시에 등장하면서 주택과 도시의 유기체적 유연성을 가져다줬고, 또 기후나 장소에 관계없이 정밀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불이 있을 경우 감각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불이 꺼지면 그 세계는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빛으로 그리라 했는데요. 빛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빛은 내용이 없는 정보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그 안에서 미디어가 곧 메시지